묘하게 또 바라는 감정이 생겨난다. 상대방이 알아주길. 굳이 내가 말로 설명하지 않아. 그냥 차라리 무당이나 점쟁이를 만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선생입니다. 최근에 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요. 이분의 사연이요, 너무나 전형적입니다. 아니 뭐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뭐 취준생이라든지 사회초년생, 이렇게 뭔가 지금의 현생이 너무 힘든 그런 커플들 있잖아요. 그런 커플들에게서 무조건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상황을 보니까요, 지금 좀 급해요. 간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좀 서둘러서 빨리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사연자는요, 28살 여자 사회초년생이에요. 딱 2년차. 그리고 회사에 그 사수랑 마음이 맞아가지고 지금 사내 연애를 시작한 지 2달 차 커플입니다. 근데 회사가요, 진짜 개판이야. 뭐 매일같이 밤 12시까지 야근하는 거 기본이고, 연차 뭐 이런 건 당연히 꿈도 못 꾼대. 그리고 뭐 직장 내 그런 성희롱성 발언 이런 건 그냥 예산일이래. 아니 요즘에 이런 데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그래도 나름 이분이 이악 물고 꿋꿋하게 잘 버티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남자친구 앞에서 이제 감정이 터져버린 거죠. 뭐 하소연은 기본이고 거의 매일같이 울고, 근데 본인도 이걸 안 돼요. 진짜 남자친구한테 그게 못할 짓이란 걸. 그래도 다행히도 그 남자친구가 옆에서 잘 위로해주고, 이렇게 본인도 그렇게 바쁜 와중에 뭐 기분 전환차 그렇게 1박 2일 여행을요, 숙소부터 해가지고 코스까지 다 준비를 했대, 남자가. 근데 여행 가기로 한 그 당일마저도 이 여자분의 상태가 말이 아닌 거죠. 계속 막 아침부터 눈물만 나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남자한테 도저히 못 가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죠. 근데 남자친구가 처음으로 그날 서운하다 이런 표현을 했대요. 근데 그걸 듣고 이 사연자분이 도저히 내가 이런 상황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남자친구한테 시간을 가지자고 했대. 일단은요, 뭐 이분에 대한 위로가 당연히 먼저 돼야 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T잖아요. T. 그리고 이분이 지금 좀 상황이 급해. 뭐 연애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자칫 이걸 그냥 위로만 하고 있다가는 진짜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저 같은 T가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호의, 문제 해결을 지금부터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당사자분이 지금 이 상황을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방법은 간단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딱 답이 나와. 여러분이 만약에 남자친구가 있어. 근데 여러분은 나름 일찍 취업을 해가지고 좀 자리를 잡았단 말이지. 안정이 됐어. 근데 남자친구는 이제 막 신입이야. 너무 힘들어해. 뭐 전화통화는 당연하고 주말에 데이트할 때도 내내 계속 죽겠다, 힘들다, 막 미치겠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죠. 나도 알지. 너무 딱하지. 근데 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야. 이게 또 딱 이 타이밍에 그런 내 애인과 달리 일도 잘하고 늘 웃음과 여유가 넘치는 그런 멀쩡한 이성이요, 꼭 주변에 나타나요. 한창 우울한 내 애인과 막 비교가 되면서 내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타이밍에 뭐 이별하고 환승하고 이런 일들이 진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와중에 나는 딸에는 남자친구 위로해주겠다고 1박 2일 여행, 코스, 숙소 이런 걸 다 내가 준비를 했단 말이죠. 근데 당일날 이 남자친구가 또 우울해하면서 막 울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대, 못 가겠대요. 그래서 나도 참다 터져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서운하다고 했더니 이 남자가 하는 소리가 오히려 지가 우리 시간을 가지재. 봐봐요. 이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요, 그 상대방의 기분이 바로 파악이 된다니까. 이게 빡이 치다 못해 완전히 그냥 넋이 나가버리는 거죠. 그간에 내가 곁을 지켜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노력했던 시간들이 그냥 그렇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절망감을 느끼게 될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상황 파악은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지금 사연자분의 그 힘든 상황요, 당연히 우리 모두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같은 회사에, 심지어 같은 부서의 사수인 그 남자친구는 더 잘 알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데이트도 아니고 1박 2일 여행을 그 당일날 바로 직전에 파토낸 데는요, 납득이 갈 만한 그 이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그 사과, 양해, 이런 과정이 충분히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설사 내가 이걸 다 했다고 해가지고 상대방의 그 서운한 감정이 당연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상대방은 여전히 서운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나 역시 그 상대의 서운함을요, 끝까지 받아줄 의무가 있다고. 근데 이 사연자분은요, 그 여행을 취소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로 인해 서운할 수밖에 없는 그 상대의 서운한 감정을 받아주는 과정, 이걸 내가 충분히 했나? 이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심지어 상대가 서운하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시간을 가지자고 얘기를 했어. 당연히 그걸 받아들인 상대방 입장에서는 되게 허탈감, 배신감까지 느껴지지 않겠어요? 이 모든 일들이요,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남자친구에게 제대로 충분히 얘기하지 않은 거.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수습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내 마음을 털어놔야 돼요. 지금 나의 상황,
나의 감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관계를 정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관계가 나빠지기 전에 시간을 가지자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거. 이 풀 스토리를 제대로 얘기하시라고요. 이게 뭐 자존심 상해하고 그럴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이걸 대다수의 분들이 좀 착각하십니다. 이 연인사에서는요, 내가 내 자존심을 챙기는 만큼, 딱 그만큼 상대 자존심은 짓밟히게 되는 거라고.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야. 대부분의 남자 여자가요, 이걸 상대방에게 제대로 얘기를 안 해가지고 대부분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희한한 건 내가 말을 안 했으면 그만큼 바라지 않아야 되는데 묘하게 또 그 바라는 감정이 생겨난다. 내 마음을 상대방이 알아주길, 굳이 내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차라리 무당이나 점쟁이를 만나. 상대방이요,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건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말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의 삶, 직장에서의 삶이 엉망진창인 거. 남자들 중에서 특히 뭐 여자친구가 지금 뭐 사회초년생, 뭐 취준생, 고시생 딱 이때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자친구랑 밤에 전화통화하는 거. 그 여자친구의 하소연, 이걸 잘 들어주고 잘 위로까지 내가 해줘야 되는데 남자들이요, 이걸 진짜 못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종종 나오는 거예요. 오빠, 그냥 내 얘기를 좀 들어만 주면 안 돼? 근데 남자는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힘든 얘기를 가만히만 듣고만 있는 거, 이게 제일 힘들어 진짜. 왜냐면요, 그 여자친구의 힘든 점을 내가 해결해주고 싶은 거, 이게 남자들의 1차원적인 사랑 표현 방식이라고. 그러니까 계속 옆에서 조언을 하면서 막 서로 답답해하고 막 속상해하고 점점 목소리가 높여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연처럼 뭐 같은 업종, 같은 직장, 심지어 같은 부서, 이 여자분도 물론 힘든 상황이겠지만 이걸 옆에서 지켜보는 남자친구의 마음은요, 진짜 말이 아닐 거야. 이것 때문에라도 진짜 남자들이 같은 사내 연애 이런 거 안 하고 싶어 해. 그 여자친구가 힘들어하는 걸 내가 어떻게 손을 써줄 수도 없는데 옆에서 지켜만 봐야 되니까. 뭐 그렇다고 아예 뭐 남자친구에게 힘든 이야기를 아예 하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각자의 그 힘듦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셀프 컨트롤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서로 딱 위로, 뭐 격려, 의지를 하는 수준. 이런 직장인 커플들의 모습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1, 2년 무난하게 연애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 여자다, 이 남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혼을 하는 게 A 코스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게 뭐 서로 의지하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의존적인 관계가 되어버린다거나 감정을 뭐 교류하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한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버린다거나, 이게 바로 이 무렵에 헤어지는 커플들의 가장 주된 원인입니다. 제가 허구한 날 나부터 잘 살아야지 연애도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맨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이분과 제가 좀 1:1 상담을 진득하게 진행을 한다면요, 저는 이분의 그 회사 생활부터 좀 디테일하게 같이 들여다볼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2011년도에 대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1등 기업 아모레퍼시픽에서 처음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도 진짜 죽고 싶다는 생각을요, 한 30번은 넘게 했어요. 회사가 아주 그냥 대외 이미지 메이킹을 진짜 잘했어. 그래서 결국 뭐 1년 좀 넘게 하다가 그만뒀죠. 근데 이 시간이 지나고 그 이후에도 쇼호스트로서 조금 더 빡센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아무리 뭐 내 주변 환경이 그지 같고 아무리 그지 같은 놈들이 내 주변을 막 에워싸고 있어도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 최소한의 방법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사연자분은요, 지금 그것부터 해결하는 게 가장 먼저일 것 같습니다. 괜히 내가 걱정돼. 지금 남자친구는 딱 사연만 봐도 되게 좋은 분 같거든? 그리고 이 사연자분이 뭔가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야. 근데 이분의 지금 상황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인연을 놓칠까봐 분명히 이거 나중에 진짜 두고두고 후회를 한다니까요. 진짜 그만한 남자 없었는데. 자, 아무튼 이 사연자분이나 비슷한 처지에 놓이신 분들에게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